아들둘 전투육아 말랑이 TV. 안녕하세요. 아들둘 엄마 말랑이입니다. 네, 5씩 이상 3년을 해보니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도 저도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새벽 기상을 하고 저는 저의 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절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저의 새벽 일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의 아침은 4시 반에 시작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씻어요. 그리고는 차를 마시죠. 요즘에는 생강차를 또 마시고 있고요. 겨울이라 생강차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해서 생강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좀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제 책상으로 이동해서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법은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평범한 일상에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일기를 들여다보며 참 잘 살고 있다라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다 보면 제 삶이 좀 더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일기를 쓰고 나서는 독서를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반신욕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수영장이 오픈해서 수영장에 갈 거예요. 네, 지금은 5시 44분입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랜만에 수영장 문 열었다고 해서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수영장은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6시 전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한 타임에 40분 정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날은 영하 12도였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새벽 수영을 안 가고 더 잘까 고민을 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그저 수영장이 연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영을 하러 갑니다. 다 경험해보셨죠?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것들을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알게 되더라고요. 커피술 마시는 커피 한 잔, 친구들과의 만남, 헬스클럽에서의 운동 등등 많은 것들을 잃어보니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수영장에 샤워를 하고 수영장 풀에 몸을 담그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자고 싶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하 12도에도 수영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하루의 시작을 뿌듯하게 시작했다는 마음에 자기 효능감도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돼요.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5시에 일어나 아이를 깨우기 전까지 나의 시간을 보내면 뇌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아침에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깨운다고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시간 15분 전부터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아이들을 깨울 때는 최대한 상냥하게 아이들의 애칭을 부르면서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우리 멋쟁이 아들 일어나세요. 잘 잤나요? 사랑하는 아들 일어날 시간이에요. 우리 둘째는 우리 귀염둥이 아들 일어나세요. 잘 잤나요? 사랑하는 우리 귀염둥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이렇게 한두 번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뽀뽀 세례를 합니다. 아직 졸리지? 엄마가 10분 있다가 다시 깨우러 올게.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고 아침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둘씩 일어나 식탁에 앉아요. 반대로 엄마가 늦잠을 자고 시작하는 일상을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늦잠을 자면 애들 부랴부랴 깨워서 어린이집 학교 보내고 나도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도 아직 자고 싶고 짜증이 난 상태에서 아이들의 짜증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죠. 아시죠? 애들 아침엔 짜증 겁나네요. 깨우면 깨운다고 짜증내고 불 켜면 불 킨다고 짜증내고 근데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덜 내게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자면 나의 뇌도 아직 덜 깨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빨리 일어나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아이들에게 더 짜증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졸린 상태에서 엄마가 짜증내면서 말을 하니까 더 짜증을 부리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아침부터 악순환 시작입니다. 아침에 정말 짜증폭 다 터집니다. 짜증. 엄마가 밥 빨리 먹으라고 했지. 얼른. 그럼 애들도 엄마도 하루의 시작을 안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게 되고 이런 기분으로 회사에 가면 동료와의 관계도 업무에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을 한 날과 안 한 날 잘 보셨나요? 이제 미라클 모닝을 왜 해야 하는지 엄마들에게 미라클 모닝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미라클 모닝은 날 위한 시간,
자유를 선물합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들어주고 아이들과 심리적인 소모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적인 관계보다는 좀 더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아이의 욕구를 먼저 들어줘야 하고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죠. 물론 아이의 연령에 따라 욕구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를 잃어가고 전업맘이라면 나를 잃어서 우울증이 오기도, 직장맘이라면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고 삶의 균형을 잃기 십상입니다. 엄마에게는 나를 찾을 시간이 필요한데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쓰기엔 아침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아이를 재우고 난 이후에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재우려고 누우면 아이는 안 잔다고 하지, 나는 내가 얼른 자야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얼른 자라고 애를 닥달하게 되죠. 반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이를 재우면서 엄마도 같이 잠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뭐라 하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뽀뽀해주고 아이는 언제 자든 그냥 무시하고 자면 돼요. 빨래 잘하고 화를 낼 일도 없고 애를 닥달할 일도 없어요. 어쨌든 아이를 재우고 일어나 나의 시간을 갖는 경우를 볼게요. 문제는 이 시간에는 생산적인 일, 예를 들어 독서나 운동을 하기가 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후 11시 정도가 되겠죠. 이 시간 이후로는 그냥 독서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주로 이 시간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SNS를 쳐다보면서 휴대폰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 괜히 우울해지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안 행복한 것 같다는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생일 맞은 친구가 남편에게 받은 목걸이 사진에 부러운 마음이 들고 내 생일에 현금으로만 선물을 준비한 내 남편이 갑자기 원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새로 이사간 집의 사진을 올린 지인의 넓은 거실 사진을 보며 우리 집 거실이랑 비교하면서 또 괜시리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SNS가 사람들의 우울감을 조정한다는 거 아시죠? 괜히 잘 살고 있는 나의 삶인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 내 삶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타인의 삶보다는 나와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삶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면서 나의 삶이 좀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시간을 갖는 여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형 인간 3년차의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은 것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세상의 엄마 아빠들 위대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